시험 이후 쌀값 안정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농업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선 공약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양 세풍 2산단 개발이 사전 분양이 저조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산업벨트의 중추기지로 연속 개발한다는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값 안정을 위해 외국 쌀의 수입 중단 등 농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농업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농민을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통한 농업 여건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생산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과 관련 특별기구 설치를 내세우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에 대해 대다수의 농민들은 환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에서 쌀 수입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기구의 기준에 맞춰 40만 톤이 넘는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쌀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가격으로 내수 시장을 파고들면서 쌀값 하락 등 국내 농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수입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 하면 그래도 기존의 우리 쌀값이 좀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남는 물량을 좀 북으로 보내고 또 북에서 필요한 우리 자원을 갖고 오면. 하지만 즉각적인 쌀 수입 중단은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수입된 밥쌀용 쌀 대부분을 김밥집 등 영세업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1년 재고미를 사용하면 훨씬 더 오히려 질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 비축미를 수입쌀 가격 수준으로만 공매하면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없고요, 오히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정권 초기 농업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고 얽혀있는 상황을 풀어낼 대안이 시급한 상황. 안정된 경영 여건을 토대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속 시원한 해법을 마련할지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산업단지가 밀집한 여수 광양 지역은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크고 작은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광양만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처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에 공장과 발전소 규제 강화가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석탄 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공장 시설의 배출 기준과 배출 부가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양만권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높고 배출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광양만권을 포함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총량제 적용 기준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윤곽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 후보자는 여순 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굴곡진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살펴보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질문엔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선 총리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광양 백운산에서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육군 31사단은 지난 10일 광양 백운산에서 6.25 전사자 발굴에 들어가 산 정상 인근에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세구와 전투화 등의 유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백운산은 지난 1951년 군경과 빨치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수천 명이 숨진 곳으로 광양 지역에서 6.25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최근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개최 시군 선정평가에서 후보지인 목포, 나주, 광양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 축제로 여수시는 오는 2020년 10월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전남도 22개 시군의 맛과 멋을 선보이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1단계 개발이 다음 달 마무리되지만 산단 분양은 크게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분양으로 2단계 개발 사업은 개발 규모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광양 세풍산단. 이 가운데 49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1단계 사업은 공정률 96%로 막바지 포장 공사가 한차입니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지 2년여 만인 다음 달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96%로서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와 연계한 미래 소재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산단 부지 분양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단 입주를 위해 건축 중인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와 최근 입주 계약을 맺은 한국창호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도 10곳 가까이 되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입주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기 침체와 산단 내 외국인 투자 전용단지 지정이 늦어지면서 분양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분양률은 당장 금융권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나머지 2단계 개발 면적조차 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입주 계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85만 원으로 14% 할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평의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산업벨트의 중추기지로 조성되고 있는 세풍산단이 분양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연속적인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소록도 할매 천사로 알려진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에 대한 선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 평화사절단은 다음 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대주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티롤주에서 두 수녀를 예방하고 티롤주 의회에 두 수녀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전인 지난해 5월 소록도에서 열린 마리안느 수녀 명예군민증 수여식에 참석해 사절단의 이번 방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보도. 오늘은 미국이 신군부가 왜곡한 5.18 정보에 기대 광주를 방관하게 된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광주가 그렇게 철저히 고립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계엄 상태였던 1980년 5월 19일. 미국의 컨트리팀은 전두환 씨와 계엄 사령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때 군수내부는
광주에 대한 편향된 정보로 미국을 설득합니다. 이때뿐 아니라 전두환 씨가 실권을 잡고부터 배시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브루스터 당시 CIA 한국 지국장 등을 통해 그와 긴밀히 접촉해온 미국. 미국이 광주 시민이 아닌 전두환 씨를 쉽사리 선택한 건 왜곡된 정보 탓도 컸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when I was in the Defense Department, all the messages back and forth to Chun Doo-hwan went through Vesey. We set up a special channel from the Defense Department through Vesey to Chun Doo-hwan. 광주 상황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사온 위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만일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Had it morphed into a bigger thing, we would have been much more aggressive in dealing with it. But fortunately, it didn't. 신군부로부터 받은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던 백악관은 결국 군의 광주 재진입을 묵인하기에 이릅니다. And in my opinion, this decision was the worst mistake the United States ever made in Korea after 1953. 신군부의 왜곡된 정보전, 그리고 자국 안보에만 매몰됐던 미국의 결정 탓에 당시 광주는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광주 시민들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진 말들이 결국은 광주 시민들한테는 죽음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농작물 가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공과 무안 등 도내 4,000헥타르의 농가 밭에서 가뭄에 따른 농작물 생육 부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양수기 설치와 관정 개발 등을 위해 15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131mm로 평년의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부지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모두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립미술관이 들어설 광양읍 인동리 일대 16,000여 제곱미터 토지와 건축물 한 동에 대한 보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돼 옛 광양 역사부지에 건립되는 도립미술관은 올해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낙지는 서남의 대표적인 수산물입니다. 그런데 문어와는 달리 말려서 먹는 일이 드물고 또 반대로 문어는 날 것으로 즐기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박영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 어민들이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전통 낙지잡이입니다. 낙지가 숨쉬는 구멍을 발견하고 삽으로 파서 숨은 낙지를 잡는 겁니다. 더운 여름에는 낙지가 갯벌 깊이 숨어들어 잡기 힘들지만 봄에는 7, 80cm, 가을에는 팔을 넣는 깊이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운 쪽으로 파들어가는 낙지가 있어요. 이쪽은 안 고운 쪽에는 쓰레기장이고, 그래갖고 좋은 쪽으로 들어가요. 낙지가 흔하고 팔로도 마땅하지 않던 예전에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제사상에 낙지포, 즉 말린 낙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낙지를 즐겨 찾고 가격 또한 좋은 요즘에는 판매용으로 굳이 번거로운 말림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9,000원, 10,000원 그렇게 도매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걸로 소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로는 그렇게 몸속에 먹물이 있어 그를 아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그럴 문자가 붙었다는 문어는 다릅니다. 교합총서와 동의보감에 언급될 만큼 이해부터 다양한 식재료로 쓰이고 있는 문어는 날것채로 먹는 일이 드뭅니다. 살이 질긴 데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흠이어서 날로 먹는 것보다도 뜨거운 물에 살짝 익힌 숙회나 말린 포로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낙지포나 날것 형태의 문어회를 찾아보기 힘든 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입맛과 선호도를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시가 거동이 불편한 지역 독거노인 가구 60세대에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시는 오늘 각각 9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 행복나눔 사랑실천 도시락 배달 사업 발대식을 갖고 내년 5월까지 매주 3차례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저녁 식사를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봉사 주간인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맞아 오늘부터 한 주간 12,000여 명이 참여해 도시락 배달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내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하루 앞두고 여수시가 마지막 점검을 펼쳤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한국청소년진흥원 등 청소년 박람회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갖고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사전 리허설과 안전점검 브리핑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내일부터 3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국에서 16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박람회 기간 엑스포장에는 4개의 주제관과 128개의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신규 직원 모집에 취업 희망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직원 공개 채용 마감 결과 행정직 2명 모집에 424명이 지원해 2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명을 모집하는 토목기술직도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항만공사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과 울산, 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가 통합으로 채용하는 이번 모집에 최종 합격자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관련 예산 7억 8천여만 원을 확보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벼멸구와 도열병 등 주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민들의 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에서는 전남 최고 수준인 9,300여 헥타르 면적이 재해보험에 가입돼 900여 농가에서 4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여수산단 모 업체에서 발생한 자일렌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명확한 원인 규명 등을 촉구했습니다.